네, 그럼 현장을 취재하고 온 펜지영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방금 리포트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죠. 네,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 보수 후보로서는 상당히 높은 위치를 지켰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이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은 홍준표 지사는 여론조사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네. 그래서 총 득표율은 54.15%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보였습니다. 이제 2위 주자는 김진태 의원이었는데요. 19.3%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았지만 홍준표 지사의 이 지지를 결국에는 꺾지는 못하고 2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3위는 이인재 전 최고위원이 14.85%의 지지를 받았고 김건영 경북지사가 11.7%로 4위를 거뒀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는 이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스트롱맨, 강력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미국, 러시아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두 스트롱맨이라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 정신이 바로 이 스트롱맨, 강력한 지도자고 그리고 연약한 좌파 정부에게 이 정권이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이 스트롱맨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하면서 자신이 그 강력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바른정당에 이어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도 확정되면서 보수 진영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네. 유승민, 홍준표 이 두 후보 모두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습니까? 네, 경선 관련된 과정에서 그랬죠. 논의 좀 빠르게 이어갈까요? 경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두 후보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고 네. 그리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홍준표 지사의 발언이나 아니면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 뒤에 말을 보면은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이 한국당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큰 집으로 다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유승민 후보는 지금 이 대통령 후보가 된 뒤에 원칙을 지키겠다. 인적 청산을 한국당이 먼저 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겠다. 분명히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두 후보 다 생각이 있는 것을 보이지만 네. 이 생각보다 이 차이가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직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사이가 그렇게 가까워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김진태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이제 후보에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다만 홍준표 지사에게 한마디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금 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친박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을 청산을 하거나 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했을 경우엔 자기는 자기는 그걸 보고 있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홍준표 지사의 이 홍 후보의 입장에서도 이제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관계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네. 상황도 좀 살펴보죠. 오늘 영남 순회 경선이 실시가 됐는데 네. 문재인 후보가 3연승을 이어갔다고요? 네, 지금 민주당 경선이 벌써 중반을 넘어서 이제 영남 경선까지 치렀는데 이제 이 영남 지역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거의 홈그라운드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국회의원도 지냈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연승을 대세로는 계속 이어서 3연승을 했고 64.7%로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이 2등 안희정 지사와 3등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고요. 이제 수도권에서 마지막 경선이 남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문재인 후보가 누적 개수만 봐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표만 봐도 본선행이 매우 유력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 경선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문재인 후보가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결국에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오늘 3연승에서도 또 한 번 나타났습니다. 네. 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늘 여론조사에도 2위를 기록했어요. 상승세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갤럽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9%를 상승했습니다. 9% 상승하면서 지금 20%에 거의 코앞까지 갔거든요. 예. 19%의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 3위를 계속 지키고 있다가 안희정 지사를 앞질렀습니다. 반면 안희정 지사는 좀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국민의당 경선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안철수 대세론도 지금 국민의당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이제 수도권 경선을 토요일, 일요일 연일 가서 합니다. 예. 이때 지금 이제 다시 총선, 작년 총선에서의 그 녹색 바람,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안철수 전 대표의 이 지지율을 계속해서 띄우고 그리고 본선에 갔을 때 문재인 전 대표와 맞붙을 수 있는 후보로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상황 정치부 팽재영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